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네, 월요일이고요. 아침 7시 27분 지나고 있네요. 자, 이제 6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제 현 시점에서 7월 달의 방향성을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월말에는 반드시 우리가 월봉을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봉도 물론 중요합니다. 주봉도 중요하고요. 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월봉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 중요하죠. 다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리딩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메이드가 돼야 된다. 캔들이 메이드. 이 메이드의 중요성. 무슨 말이냐면은 일봉은 언제 메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장의 경우에는 일봉 메이드가 언제 됩니까? 오후 15시 30분에 메이드가 되죠. 맞죠? 네. 주봉은 금요일 오후 15시 30분에 메이드가 되고요. 월봉은 월 마지막 거래일 15시 30분에 메이드가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메이드가 가까워질수록 그 캔들의 어떤 진위 여부가 갈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봉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네, 아침 국장의 경우에 아침 10시에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이렇게 이쁜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아침 10시에. 그럼 이제 초보 개미 투자자들은 너무 예쁜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흥분을 하면서 이게 종가까지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막 추격 매수를 하곤 합니다. 야, 지금 캔들 너무 이쁘잖아 하면서.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왜? 고작 10시. 장시작 후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최소 이 캔들이 양봉으로 끝날 것 같다, 혹은 음봉으로 끝날 것 같다 라는 판단은 아무리 늦어도 여러분들 2시 한 30분, 그러니까 14시, 네, 14시 30분에서 15시 정도쯤 됐을 때 그때까지 그 캔들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거 한번 종가 베팅, 그죠? 네,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양봉이 되겠구나, 양봉으로 끝나겠구나, 혹은 음봉으로 끝나겠구나는 최소 3시, 4시, 4시랜다. 14시 30분 이후에나, 그죠? 그때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지. 아침에 양봉이라고 해서 이게 오후장까지 양봉이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초보 개미들이 이렇게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캔들 메이드가 되려는 시점에는 어떤 세력들의 그 캔들을 이제 관리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세력 내지는 큰 손들이라고 할게요. 그 큰 손들의 어떤 진심, 의도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주로 많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양봉을 유지를 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윗꼬리가 길게 달렸더라도, 자, 갑자기 이제 2시 30분 이후에 서서 이게 종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캔들 좀 예쁘게 만들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이랬는데 2시 반 되니까 이렇게 올라와. 그럼 종가 관리가 조금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중에 오후장 내지는 이제 금요일에 이제 주봉이 완성이 되죠. 월말 되면은 월봉을 반드시 살피는데 월봉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미국 증시 월봉 분석인데요. 일단 다우존스를 봤어요. 다우와 나스닥을 볼게요. 보통 미증시 분석할 적에는 나스닥을 많이 분석을 하는데 나스닥과 다우의 이 월봉 추세는 완전 다릅니다. 일봉만 보더라도 완전 달라요. 그죠? 네. 일봉만 보더라도 상당히 달라요. 보시면은 일봉은 지금 보시면 지난 1월달부터 이거 일본이죠.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얘는 지난 5월달부터 6월달까지 해서 지금 2달 연속으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스닥은. 다우는 어떻습니까? 5월달에 빠졌어요. 6월달에 올라갔거든요. 그죠? 네. 맞죠? 흐름이 다르죠.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작년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다우는 10월, 11월 2달 동안 급등이 나왔는데 나스닥은 어땠나요? 10월달, 11월달에 급등이 나왔나요? 아니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주 약했어요. 매우 약했죠. 보시다시피. 그죠? 예. 그러니까 같은 미국 지수이지만은 흐름이 똑같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올해 1월달 어땠습니까? 나스닥이 1월달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1월부터 2월 초까지. 보시면 이렇게. 그죠? 1월부터 2월 초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다우는 어떻습니까? 1월부터 2월 초까지 날아가나요? 아니죠? 맞죠? 확실히 다르죠?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박스권이었단 말이에요, 다우는. 네. 그러니까 나스닥과 분명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월봉 차트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우는 보시면 지금 수렴형 추세입니다. 저점끼리 이었을 때에 이렇게 저점, 그죠? 또 저점, 네. 그 여기도 저점 부근. 그러니까 추세선이라는 건 정확하게 뭐 딱딱딱 이 모든 맥점들이 다 맞아 떨어진다기보다는 대략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늠을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잡는 거예요. 네. 대충 이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서 선을 그어보는 거거든요. 무시 못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지금 해보니까 저점 높여지고 있고, 그리고 고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수렴형 차트 그거 보니까 다우가 이 상단부를, 자, 당연한 거지만은, 이런 수렴형 차트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또 상단에 부딪히고서 빠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이걸 재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단선은 뭐로 이따 작용했습니까? 저항선으로 이따가 작용이 됐던 거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 종가기 이번 이제 6월달도 얼마 안 남았는데 6월 기준으로 이 상단선을 멋지게 돌파해주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7월달은 한번 상승 쪽으로, 그죠? 뭐 다이렉트로 바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계단식으로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방향성은 상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 나스닥을 보게 되면 나스닥도 다르죠. 나스닥은 지금 어떤 차트냐면, 자, 보시면 지난 이제 2016년 저점부터 해서 그리고 2018년 저점, 코로나 때 저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최상단은 당연히 재작년에 최고점이었을 때가 되겠죠. 네. 자, 그랬더니 중심선이 나오죠. 중심선. 자, 중심선에서 보니까 실제로 이 중심선이 어때요? 자, 이 중심선을 돌파를 했다가 급락을 합니다. 그죠? 또 돌파했다가 또 한번 급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돌파를 하고서 급등이 나왔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중심선에서 정확하게 2022년 초 긴축 초기 국면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요. 무시할 수 없죠. 일단 이탈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저항을 받습니다. 또 반등이 나왔어요. 또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반등이 나왔네요. 와,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대로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이때처럼 한번 저항을 받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느낌상, 저도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기존에 보여줬던 대로, 그죠? 네. 확률상. 왜냐면 이때까지 다이렉트 돌파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2022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어마무시했던 유동성 장세, 정말 강력했던 장세 아닙니까? 그때에도 여기서 돌파가 나왔습니다만은 다음 달에 조정받고, 그죠? 2달, 3달째, 4달째죠. 그때 나다가 한 달, 2달, 3달째부터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이렉트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그마저도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때보다 약하죠. 첫 돌파했을 때보다 약하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딱 봤을 때 확률상 봤을 때는 야, 이대로면은 6월달에 아니 7월달에는 한번 쉬어갈 수도 있겠구나.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20월선, 지금 이제 이 연두색이 20월선인데 20월선을 놓고 봤을 적에 이 기울기가 현재 우하향입니다. 자, 그럼 이제 7월달에는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7월달에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 현재 기준입니다. 네. 보시면은 7월달에는 25월선의 기울기가 여전히 급격하게 우하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세를 봤을 때, 월봉 추세로 봤을 적에는 다우는 지금 7월달에 쉬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다우는
아니, 나스닥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우는 어때요?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월봉 차트로 봤을 적에는 말입니다. 네. 일단 저는 그래도 방향성을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네. 아니면 또 이 추세선을요, 다르게도 그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그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도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겠죠. 보십시오. 이렇게. 맞죠? 이렇게도 그어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건 단서가 좀 애매해져요.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니까 추세선은 제가 긋기 나름이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좀 뭔가 조금 이제 약간 단서가 많이 좀 부족해 보이죠. 약간 엉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방이면은 많은 맥점들이 많이 닿는 곳 그런 것들이 좀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네. 이해되셨죠? 아니면 이걸 조금 이제 뭐 낮추던가 이런 식으로 살짝 낮추거나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뭐 좀 다른 게 있으려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죠? 이거 기준을 좀 낮추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중심선에 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맞죠? 이것도 꽤 정확하게 보이죠? 이것도 이렇게 그어보니까 좀 정확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적에는 나스닥이 어디까지 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아직까지 목표치가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무조건 이 중심선에 닿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저는 이 추세선보다는 이것도 나름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거보다는 저는 처음에 그었던 추세선이 좀 더 저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뭐 판단은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